수출입물동향 1위 여수광양을 관리 운영하는 여수광양항공사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광양항공사 마케팅부 윤정현입니다. 항만공사에는 작년 11월쯤 입사했고 지금 항만공사의 출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전략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예강 대리입니다. 저는 18년도 상반기에 입사해서 현재 7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산업전략실에 근무 중인 황도연 주임입니다. 저는 24년도에 입사해서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류단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욱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 24년 하반기에 입사하게 되어서 지금 7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길게는 7년째, 짧게는 지금 7개월째 근무 중이신데 여수광양항공사라는 회사는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돼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본인은 어떻게 이제 이 회사를 알게 됐고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본가가 순천인데 여sun강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업이고 그리고 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순환 근무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광양 사람이라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몇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안 됐다가 다른 데서 경력을 조금 쌓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의 경력직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류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1학년 때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견학을 와서 이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국제무역이나 교류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서 관련 SOC 공기업들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던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 사원님은 학력이 특이한 편죠. 사실 저는 대학에서는 종교학을 전공해서 이 물류 쪽이랑 크게 관련은 없었는데 원래 제가 종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 자체가 국제관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종교학을 전공하게 된 만큼 여기 입사해서 약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 사이에 그런 국제무역 같은 것을 다루고 그거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교학 전공이면 이제 십자군 전쟁 제가 선봉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도연 주임님은 이전에 하시던 일이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비영리 법인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었고 그 이후에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고향에서 사실 2년 정도 자영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원을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자영업이 돈을 많이 벌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부서 소속이 다르잖아요.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류전략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물류전략실은 항만의 운영에 대한 업무와 이제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민원 서비스 업무로 해서 선박 입출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제 입출항 절차를 수리하는 반면에 또한 항만에 들어가게 되는 항만 출입증에 대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물류단지부는 담당한 업무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준수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교차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되죠? 25년 1월 기준으로 현재 66개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저희 마케팅부에서는 저희 여수광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 컨테이너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선주와 화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주당 78항차씩 들어오는 전기선 컨테이너 서비스 스케줄을 관리하고 물동량을 매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단에 속해 있는 해양산업전략실이라는 부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23년도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엑스포장을 인수받은 이후에 엑스포장에 대한 사후활용과 엑스포장 활성화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받은 업무를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행사 혹시 계획 중이시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마침 다음 주부터 저희 엑스포장에서 여름 물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수영장이랑 이런 걸 조성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실 만한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화통화 몇 분이나 하시나요? 실제로 세보진 않았지만 전화하는 게 이제 요일마다 보통 다른 편인데요. 월요일은 주말에 있던 업무들이 많은 편이라서 많게는 50건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수시로 요즘에는 카카오톡 서비스로 채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화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민원 하시면서 보통 많은 일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7년 차가 되니까 어느 정도 막 대면하는 민원들은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혹시 각자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민원 업무다 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리고 여자인 게 약간 약자의 느낌처럼 모든 민원이 이제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 이제 화부터 내시니까 저는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화를 진정시키고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먼저 커피를 드리고 이제 어떤 사유인지 천천히 물어보면서 민원을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을 대하기가 진짜 정말 어렵고 회사 가는 게 좀 두려웠던 건데 제가 이제 여수지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서 그분이 메일로 정말 감사했다고 메일을 주신 게 저한테는 아 이래서 민원 업무를 하는 거구나. 큰 민원이 있더라도 작은 감사의 한마디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업무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연차 많이 쌓이셔서 네. 유들유들하게 대하시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저희 민원 특성상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사 내에서도 조금 독특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사실 여수광양 항만공사라고 하면 보통 항만이나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제가 여기 입사했다고 하고 나니까 제 친구가 그러면 요즘에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요즘에 K-팝 행사를 준비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너 거기 항만공사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마케팅 윤정화 사원 어떠세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입사한 지 한참 뒤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과장님과 함께 이 근처 배우단지였던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제가 항상 작성하고 있는 기왕 스케줄 같은 걸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약간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게 참 인상 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사실 저희가 돈을 벌려고 다니면 언젠가는 그 회사나 기업에 질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지역분들이나 우리나라 전체에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교통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시고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여기다가 차이냐? 창고냐? 아마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신차를 긁으시는 분들 한번 봤으면 그런 경우도 생각하면 교통이 안 좋다.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순환 근무가 없다는 게 가장 저희 회사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인 공기업도 순환 보직이랑 순환 근무 이렇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역 공기업으로 해서 이제 여수랑 광양에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옮겨질 수 있는 데가 이제 광양과 여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순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접해서 지역을 이전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서 이 회사를 지원했던 점도 있어서 이게 장점이자 제가 생각했을 땐 또 단점이 되지 않나 싶은 게 뭔가 돈을 쓰고 싶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좀 전남이고 외적이고 이제 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거나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좀 단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점은 이제 친구들은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다른 지역을 아예 방문할 수 없이 그냥 쭉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조금은 단점이지 않나 싶어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연고자에게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부모님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광양 사람이라서 쭉 이쪽에서만 살았는데 제가 첫 발령이 여수 엑스포장으로 나게 돼서 지금 매일매일 1시간 반 정도씩 왕복해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없었는데 카풀을 많이 했었는데 이 카풀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회사와 집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조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카풀 때문에 본인의 이성 친구가 싸움이 분위기가 오고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자차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 저희 회사의 장점으로는 일단 저희 회사 옆에 테니스장이랑 축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을 저희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라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저희 공사 내에 휴게 공간이 따로 있어서 점심시간에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단점으로는 일단 제가 운전병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공사 주변에서 운전하기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구두 쪽이 있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엄청 쌩쌩 달리는 편이라서 본인이 취업 준비할 때 이 부분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만큼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온 부분이지만 면접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잘한다고 해도 이 회사에 대해서 원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아니면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긴장이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항상 더 긴장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면접하는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이제 벽보고 많이 연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한 번쯤 만나는 아저씨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로 오늘 안 보면은 뭐 떨어지면 안 볼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자 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조금은 좀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중고신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다양한 경험이 꼭 굳이 스펙이나 이런 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말이 생기고 조금 더 내세울 게 생긴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겨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공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전공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한방교사법이랑 관련 법령들을 시험을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는 전공 경제랑 경영 위주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서도 경제학이 되게 어렵고 휘발성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저희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 공부를 하시다가 9급이나 7급 공무원 경제 문제를 풀이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경제학 전공이에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돼.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자기소개서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공기업 취업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면접인데 면접 질문은 많은 부분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미리 면접 볼 걸 대비해서 관련 좀 힌트 같은 걸 남겨놓는다던가 하는 게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본인 면접 보실 때 기억에 남은 질문들이 약간씩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으시는 질문들에 혹시 정현사님부터 한번
사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케이.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면접위원분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질문을 못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공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그때 마케팅도 얘기하셨나요? 예, 제가 마케팅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경력직 입사할 당시에 직무가 자회사 관리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자회사 직원들이나 관리자와 트러블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답변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자영업할 때 그 알바생들 관리했던 에피소드를 꺼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순간에 발표를 준비했던 경험을 여쭤봤던 질문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는 저희 때가 이제 토론 토익 면접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시대여서 저희한테 질문은 컨테이너 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5명이서 결론을 지어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제 여수방해 항만공사에 대한 준비한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항만공사의 장점과 단점을 섞어서 좀 융화시켜서 발전하면은 우리 컨테이너 보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배우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저는 그때 자동차 극장 얘기를 꺼냈어요. 자동차 극장이랑 여기 테마파크나 놀이동산 같은 거 하나는 받아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자유무역 지역이라 그런 것들은 못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 조리게 답변을 잘 해서 혼동되지 않나. 자, 이제 본인이 취직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좋은 점은 부모님한테 약간 플렉스를 하면서 생색낼 수 있다는 점인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3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놔드렸거든요. 그때 생일 기념으로 본인 좀 네네 30번째 생일 기념으로 놔드렸는데 그때 평생 들을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듣지 않았나. 그때가 가장 입사하고 뿌듯했던 경험인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장기 여행을 가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희 회사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안식월이나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는 항만을 관리 운영을 회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입장. 저는 20살 때 바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이 회사 특성상 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차가 생겼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이제 친구 또래들에 비해서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을 가져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날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 청소기 같은 큰 거는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로봇 청소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아쉬운 점.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20살부터 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대학 생활하고 이제 사회의 경험을 좀 느끼고 했던 반면에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를 다시 가고 다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저녁 11시, 12시 씻고 나면 12시가 되니까 이게 조금 맞나? 나도 뭔가 대학 생활을 누려보고 청춘을 좀 즐기고 싶었는데 라는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 저는 회사 입사한 다음부터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만족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원래 처음에 입사할 때는 입사하면 그 번 돈 가지고 좀 음악도 배우고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이었다는 점. 네, 맞습니다. 저는 회사 취직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주 수입원이 생겼다는 막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셨다고 했는데 저는 저한테 플렉스를 해가지고 아이폰 16 프로를 구입했습니다. 좋네요. 이 영상을 사실 저희 공사 유튜브에 촬영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 20년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선배님들이 찍으신 영상을 보면서 저도 면접 준비를 하고 저희 회사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이 영상을 보실 취준생 분들께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뿌듯한 마음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저희 엄마가 너무 즐거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간다고 하니까 좀 후련한 마음으로 유튜브는 안 찾아볼 것 같아요. 저도 취직하기 전에 여수광양 항공사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딱히 뭐 별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번 영상이 취준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